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노영민, 지난 2015년인가 자기가 삼선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회에서 자기가 낸 시집을 팔기 위해서 카드 단말기, 그러니까 카드 리드기를 가져와서 팔다 말썽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국회의원 공천에서 실패했죠. 그러다가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친문 세력입니다. 이 덕분으로 중국 대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노영민, 지난 1월 16일인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간의 알력이 노출되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검찰과 법무부 간에 상당히 서로 날쌘 마찰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노영민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 이 문제로 사표를 내는 검사도 없다.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의 인식이 이러니 문재인도 상당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펴냈던 김웅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자신의 소신을 담은 글을 게재했습니다. 물론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난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자 많은 동료 검사들, 선후배 검사들이 댓글로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김웅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가 굉장히 분노를 사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성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문재인과 같은 대학 동문이고 상당히 검찰의 손발을 자르는데 앞장선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입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영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대면식에서 차장검사, 이런 서울중앙 차장검사들이 면전에서 맞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많이 분노를 사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노영민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를 시켰어. 지금 수사부서라든지 직제를 완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검찰 내부에서 평온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자기 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 실제 당 대표를 지낸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당 후보들이 좀 약한 것을 보고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금 후보를 재정립하자, 이런 일을 했다고. 이것이 묵시적 또 명시적 선거 개입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보면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자기 30년 지기로 했습니까?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일을 벌였는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 의혹이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에 관해서 수사를 벌이고자 하니까 이 수족을 지금 다 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철호 울산시장, 지금 울산시장이죠. 민주당 자체 경선에서부터 상대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동호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은, 그러니까 1차 예선에서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 선거에서도 상대방 자유한국당 김기현 당시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또 청와대 내부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상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과 정의를 지키는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추미애를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올가매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임을 시킬 그런 모션까지 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입니다.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 나이가 7순이 되는 그런 원로 법조인입니다. 자기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적법적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은 합법적인 관행이다, 전통적인 관행이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리 이것은 문제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이동풍 정부 아닙니까? 완전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려내는 그런 정부입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적인 공격을 펼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도 거의 장악한 것처럼 여러 상황에서 검찰에서 온갖 노력을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여기 좌파 판사들이 딱 들어앉아서 영장 기각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명재근이라든지 이런 그런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사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도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부가 딱 버티고 있어서 차단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검찰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스가 있습니다. 4월 15일입니다.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많은 애국 국민들 또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우파 야당 세력들에게 많은 표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는 과반수 이상 되더라도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항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배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당시 정부 여당 측 많은 인사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62명이 배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보다 좀 더 많게 그렇게 야당 의원들이 선출돼서 이 힘으로 특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검이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수사 진실 그리고 팩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단한 여러 가지 방해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이용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등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감추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 이런 것을 수사하는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 야당 의원들, 우파 야당 의원들이 당선이 돼야 한다. 더 좋은 것은 지금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 당선을 시켜서 문재인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 선까지 당선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문재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여론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가장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에서 좌절이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특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야당, 자유우파 야당 세력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 이것이 급선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1월 17일이지 않습니까? 4월 15일, 이제 한 석 달, 90일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 여러모로 하는 일이 조금 못마땅하고 그리고 마음에 차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투표장에 나가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마음에서 바른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소리로 사전투표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보다는 4월 15일 당일에 그날 투표장에 가서 자신들의 아주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러 사항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